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7일 월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 미국이 또 올라왔어요. 미국이 또 상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또 다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한국이고 미국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 다 그래요. 전 세계가 웬만하면 다 그렇습니다. 밑에는 지지가 있고 위에는 저항이 있어 가지고 뭐 언제나 안 그랬냐마는 이번에는 특히 좀 더 심해서 보시면 위쪽에서 저항도 만만치 않고 밑에서 지지력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뭐 위로 됐든 아래로 됐든 시원시원한 건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나오기 힘들겠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게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달력 여기 살짝 보시면요, 4월 마지막 주죠. 참고로 이번 주는 월화수 3거래일인가 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근로자의 날까지 껴있기 때문에 또 쉬어가지고 월화수 3거래일밖에 안 하고 쉬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 말씀드린 윈도우 드레싱, 아마 이번 주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뭐 빠지고 이러기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번 주 어쨌든 이번 월 4월이지 않습니까? 4월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월봉 자체가 양봉으로 뽑아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펀드 매니저들이 마지막까지 이거 매수 흐름으로 뭐 그렇게 뽕을 뽑아내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일단 쉽게 빠지진 않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바를 받긴 받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제 미국이 금요일날 미국이 일단 자빠진 게 아니고 일단 미국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분간은 또 한 3거래일은 또 아마 조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앞으로 남은 그 3거래일 동안에 여기 있는 저항을 빨리빨리 윈도우 드레싱 발로 위에 있는 저항을 빨리빨리 소화를 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5월 1일에는 윈도우 드레싱 빨 끝나면은 시장이 또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보통 윈도우 드레싱으로 세게 어떤 뭐 주가를 지지했던 그런 때에는 그 다음 날, 그 월의 첫 해에 그 월 첫 거래일에 박살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이 세면 셀수록 좀 그랬던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말 12월 같은 때, 그건 월봉 정도가 아니고 연애 성과를 결정짓는 날이잖아요. 그죠? 12월 말일. 그런 날 같은 경우는 강하게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오면 1월 1일 날은 폭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쨌든 조금 뭐 하방으로는 일단은 이번 주 3거래일밖에 안 되지만은 하방으로는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 저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 이거 경기 침체이기도 하고 이렇게 V자형 반등이 나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 3월 달의 저점을 다시 확인해야 되고, 이거 아마 붕괴시킬 거라고 여전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언제 꺾일 거냐에 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 언제에 관한 냄새는 납니다만은 증거는 없어요. 왜냐, 주식이 보시면 아직 뭐 풋옵션이 또 음봉 나오고 있고 뭐 콜옵션이 아직 대가리를 쳐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식 빠진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이제 그건 양심이 없는 그런 소리고, 아무튼 뭐 냄새는 납니다만은 증거는 없어요.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지지와 저항 얘기를 드렸는데 똑같아요. 여기서도 풋옵션으로 봐도 똑같아요. 풋옵션으로 봐도 여기가 지난주 내내 격전을 벌여서 어떤 지켜놨던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죠. 풋옵션이 박살나야 지수가 오르는 건데 풋옵션이 박살나기도 솔직히 조금 좀 그렇고, 그렇다고 콜을 박살내고 오르자니 콜도 여기 보시면 지지선이 있긴 있어요. 콜도 지지선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좀 난감할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콜보다는 풋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일단은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 선이 붕괴되면은 와르르 쏟아지는 거거든요. 이 선 붕괴되면 와르르 쏟아지는 건데 뭐 어쨌든 좀 남았죠. 풋옵션은 지난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테스트를 일단 통과를 해서 일단 살아났고, 이번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살아는 난 상태고,
뭐 근데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얘기는 장 마감하고 나서 종가에 보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도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선물보다 좀 많이 약한 게, 보시면은 이 고점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고점이 명확하게 여기에서 여기로 좀 내려왔어요. 명확하게 좀 많이 좀 내려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추세라는 게, 상승 추세라는 거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은 계속 상승 추세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고, 요게 상승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는 뭐 간단하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요런 게 하락 추세, 요런 게 상승 추세가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고점은 낮아졌죠. 근데 이제 저점이 아직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어쨌든 반등의 냄새는 조금씩 나고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다. 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애매해요. 다 애매해. 코스닥도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동안 어떤 저항 돌파, 여기 있는 이 자리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어떤 호재가 있지 않으면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중국 쪽에서 뭐 코로나 백신 이상을 시작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중국 백신을 좀, 그렇죠, 중국 백신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그래요. 한국은 어쨌든 그래서 좀 살펴보자고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쉽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쉽게 오르기도 좀 뭐한 것 같다라는 생각. 환율도 어쨌든 여전히 잘 지켜보시고, 환율도 여전히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이 주변에서 돌파 시도하려고 놀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미국장을 이제 좀 넘어가서 보자면요. 어제 마감, 뭐 금요일날 마감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금요일날 또 오르기 쉽지 않을 거다 싶었는데 또 올랐어요. 일단 또 장대 양봉을 뽑아줬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약간 재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 물론 거래량이 얼마 없으니까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땡 하자마자 문을 열었는데, 일단은 일부러 이게 마치 느낌이 좀 여기가 고점이야 라고 마치 선언하는 듯한 느낌이, 일단 뭐 어쨌든 시간이 가야 확인이 되는 거지만은, 오늘 아침에 일단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일단 쭉 밀어는 봤습니다. 현재 어쨌든 2시간 동안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는, 오늘 어쨌든 시장이 빠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시장 상황을 살펴보자 라는 거죠. S&P 오늘 아침에 보시다시피 윗골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시간이 가면은 또 증명을 해 주겠죠. 아무튼 미국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직까지 그 한국,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으면 일찌감치 저점이 꺾였죠. 일찌감치 저점이 낮아졌는데, 미국은 고민 중이에요. 야, 여기서 우리 더 올라볼까, 아니면은 여기서 그만 꺾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보시다시피 이게 몇 퍼센트 이상 위에 또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가 고점이냐 라는 걸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오늘 저녁에 또 아마 답이 또 나오겠죠.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유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V자로 파바박 3거래일째 올라왔는데, 별로 이게 적당히 쉬어야 될 때가 있는데 안 쉬고 계속 파바박 올라와서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 있는데, 현재로서 4%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 좀 조의해야 될 모양이 있긴 해요.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저 부분도 아직까지 이게 방향성이 안 나오고 계속 사람만 괴롭히다 보니까, 참 저도 뭐 그렇게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뭐 TVIX 같은 거는 계속 뭐 꾸준히 뭐 죽어내리고 있고, 꾸준히 막 녹아내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지난주에는 일단은 뭐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됩니다. 하여튼 당연히 어제 미국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별로 좋진 않고, 하여튼 어제는 미국만 좀 올랐고, 뭐 딱히 이슈 같은 게 있다면은 뭐 이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유로존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경제회생기금 합의가 금요일날 저녁인가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기 독일이나 이런, 방금 전에 뭐 하나 한 게 있어가지고 체결됐다네요. 그 저기 뭐였지? 금요일날에 경제회생기금이라고 해서 요걸 회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이 남유럽을 도와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또 회의를 한 거죠. 요즘에 정신없지 않습니까? 남유럽, 특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 얘기하는 건데 걔네들 도와줄래 말래라는 걸 가지고 좀 많이 좀 다퉜었는데 일단은 합의는 했대요. 그로 인해서 사실 이게 좀 제법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유로화가 강세로 올라오고 달러화가 살짝 내려오고 주식들도 오르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길리어드 이것도 뭐 길리어드가 뭐 다시 뭐 반박 기사를 냈다는 것도 하나의 뭐 재료가 될 수 있겠지만, 주식이 오른 재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전히 아직 이게 갈등이 이게 그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독일 뭐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은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독일은 짜증나요. 자꾸 이탈리아, 그리스 얘네 방탕하게 재정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세금으로 잔치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한테 돈 빌려줄 수도, 빌려주기는 싫고 안 빌려주면 쟤네 망해서 유로화가 박살이 나고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고, 남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짜증나죠. 저것들이 우리가 유로존에 들어있어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유로존에 들어가 있어서 유로화 가치가 낮게 형성돼서 독일 니네가 돈 벌었지 않냐, 니네가 번 돈 우리한테 도와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정치적인 게 워낙 꼬여있다 보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어쨌든 이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삐그럭삐그럭거리면은 어쨌든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이런 일까지 이뤄질 수도 있고, 유로존은 완전 와해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일단 합의를 하긴 했답니다. 합의했다는 소식에 어제 유로화가 좀 올랐다는 게 좀 재밌는 소식인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뭐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어제는 브라질이 박살이 났어요. 금요일 날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오르고 있는 사이에 브라질이 박살이 났습니다. 사실 뭐 지금 와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뭐 브라질 얘기까지 하냐 그럴 수 있겠는데, 브라질이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일단 GDP가 더 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GDP 전 세계 10위권, 11위권 정도 되는 나라인데, 브라질은 인구하고 땅이 좀 많고 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나라보다 GDP는 더 높은 그런 신흥국에 속해 있는 나라죠. 일단은 얘네가 좀 많이 흔들리긴 했습니다. 어제 브라질이 이제 이런 신흥국의 부도위기 이런 게 계속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흥국 분위기는 여전히 좀 싸하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한 마이너스 5% 지수, 브라질 지수. 브라질하고 미국하고 시차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신나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일단 브라질 같은 나라는 일단은 또 폭락을 했다. 더군다나 이 통화 가치 이런 거를 보셔도 USD, BRL 통화 가치 이런 걸 보셔도 지금 완전 얘네는 금융위기 한복판에 있다라는 거, 이런 흐름들, 신흥국에서 조금씩 돈은 빠져나가고 있고 선진국은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 정도를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중국장도 개장하는데요. 중국장도 오늘의 흐름이 좀 중요하겠죠. 중국장도 얘네가 꺾이느냐 마느냐, 이거는 지금 보여드린 차트는 참고로 브라질 환율이고요.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안 좋겠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통화가치 박살나는 거고 위기로 가는 거다라는 거를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 참고하세요. 저렇게 아직도 신흥국들이, 더군다나 브라질같이 덩치 큰 애가 자빠지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어떠한 그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중국 꺾이기 시작했죠. 중국이 일단 고점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 또 뭐 잘 봐야겠죠. 중국이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얘는 어디를 지지선으로 잡아야 되나 좀 아리까리한데, 얘는 거의 뭐 붕괴시키는 직전 정도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저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못 잡겠는데, 어쨌든 얘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빠지기 시작했다는 거. 10시 반에 중국장 문 열면 한번 잘들 한번 상해 종합 아니면 뭐 중국 지수들 하여튼 관심 좀 가져보시죠.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